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며요. 분명히 다른 낙원은 1시간이면 딱 뭐다 납세 의무자까지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일부가 덜 끝나. 이상하다. 그래서 10분부터 해요.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죠. 28쪽. 28쪽. 자, 과점주주 사례가 나와 있네요. 과점주주 28쪽. 봤어요? 그럼 박스에 1번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 그 다음 2번은 무슨 과점주주예요? 이미 과점주주. 3번은 다시 과점주주. 세 종류가 있어요. 지분 비율 물어볼 때. 그럼 꼭대기. 자, 법인이 과점주주, 가련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자본금을 늘린 거를 증자라 그래요. 감자하면 안 돼요. 증자.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네. 그럼 이제 지분 비율 얼마만큼 과세할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자, 박스 봐요. 자, 설립시 몇 프로입니까? 50%.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취득한 거죠? 몇 프로 취득했나요? 10%. 그럼 10% 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60%. 그럼 50% 넘어가니까 과점주주네요. 그럼 이 과점주주는 최초다, 이미다, 다시다. 최초. 그럼 지분 비율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60% 모두. 그래서 최초 짝은 뭐라고요?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왜 모두 취득한 걸로 볼까요? 앞에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 비율 모두 60% 찍어야 돼요. 모두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앞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박스 봐요. 자, 설립시 몇 프로입니까? 40. 그럼 과점주주 아니네요. 상관없고. 자,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취득했죠? 몇 프로 취득했나요? 30% 취득했네. 그럼 더하기 빼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70%. 그럼 과점주주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최초 과점주주죠? 최초잖아. 그럼 여기까지 물어볼 때는 70%가 답이에요. 최초니까. 근데 옆에 70% 찍혀 있잖아요. 또 증자 및 취득에 의해서 몇 프로 취득했어요? 25% 취득했네요. 그러면 현재 지분 비율이 95%네. 맞아요? 그럼 과점주주죠?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예요?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였어요.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한 거네요. 그럼 이럴 때는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만.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25%가 답이라고요. 95%가 아니라. 왜 25%다? 앞에서 한 번 냈기 때문에 빼고 하는 거예요. 증가될 때만.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자, 다시 과점주주죠? 자,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에 밑줄 그어요. 양도. 그래서 다시 과점주주는 양도가 포인트예요. 팔았다는 거죠? 양도가 포인트라고요. 자, 그럼 박스 봐요. 설립시 몇 프로다? 40%. 과점주주 아니네요? 과점주주 아니네. 자, 몇 프로 다시 취득했나요? 30%. 똑같네.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70%. 최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어볼 때는 몇 프로 찍어야 된다? 70%. 70%. 최초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70% 찍혀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양도. 자, 몇 프로 팔았나요? 25% 팔았네. 그럼 25%를 빼야죠. 이럴 때는 빼면은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45%. 아니었다가 과점주주가 아니네. 아니었다가 다시 취득했네요. 몇 프로 취득했어요? 35%. 그럼 35%를 더하면 되네.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80%.
그럼 이거는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죠? 다시 과점주주도 앞에 70% 과점주주였잖아요. 이해보다 반드시 증가해야 돼요. 증가됐나요? 72, 80 됐잖아요. 사고 팔고. 그러면 몇 프로만 과세한다? 증가분 10%. 10%예요. 증가분. 왜 다시는 증가분만 과세하나요? 앞에서 70% 냈으니까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증가분.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은 무슨 등기다? 대위 등기. 대위 등기가 뭐예요?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요. 대위 등기. 타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감명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럼 이 을이 뭐다? 채권자죠.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그럼 대신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는 누가 받나요? 갑.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 갑이 법상 납세 의무자라고요.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채권자 하면 안 돼요.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상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다. 건물 소유자라고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 채무자.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등기를 받고 있으므로. 자, 2번은 필요 없고, 자, 5번. 자, 기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사실상 뭐 했다는 거야? 제목이 지목 변경. 그래서 밑줄 그은 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에 정원에 동원하죠. 정원. 정원으로 지목 변경한 거예요. 정원으로. 정원. 그럼 지목 변경에서 가액이 감소됐어요? 증가됐어요? 가액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가액 증가되면 당연히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 2번은 아까 설명했어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아까 했잖아요. 병돌이에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신탁재산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아까 병돌이죠? 병돌이가 신탁재산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가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했어요. 아까 10분 더 하고 쉬어야 되는데. 자, 다음에도 10시 10분이에요. 자, 30페이지. 대한민국에서 10시 10분에 수업하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수강생 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6번.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갑니까? 뭘로 가요?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로 간다고요. 취득시기가 뭐예요? 취득하는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이 취득시기, 즉 취득일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첫날이 결정돼야 뭐를 확정하나요? 60일.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아니에요. 60일 결정하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하겠죠? 가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뭐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성립시기. 꽉 잡았잖아요. 5개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성립시기 안 까먹는 거. 혼자 떠들었네. 그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다 성립시기. 프린트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요. 나중에 배워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유상만 정리하면 됩니다. 유상은 취득 시기를 몇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유상. 꼭대기. 유상이죠,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객관적이라고 나왔죠? 객관적인 거는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잖아. 객관적이니까 언제나 취득일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왜 사실상을 적을까요?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죠? 즉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이란 얘기예요. 단 어떤 거래? 5가지에 해당하는 거래. 5가지. 국수 공판장.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네요. 그 5개에 해당하는 거래는 어느 하나도 해당되면 무조건 사실만 써요.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된다. 잔금 지급일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사실상만 쓴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사실상이 아닌 거는 이제 취득세는 뭐도 써요? 계약상을 씁니다. 이게 아닌 건 이제 5가지가 아닌 건 전부 계약상을 쓴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일일이 정부가 사실 준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아닌 건 전부 뭐라고요? 계약상. 주로 누구 거래다? 개인 간. 개인 간의 거래던가 5가지가 아닌 것. 자, 그럼 꼭대기 1번 봐주세요. 1번 국가. 국가잖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은 사실만 써요. 대전광역시로부터 갑돌이가 땅을 불어봤습니다. 그럼 잔금 준 날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만 쓴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 면장에 의해서 날짜 확인이 되죠?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 공경매. 이것도 속일 수가 없죠?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후에서 날짜로 뭐라 그래요? 날짜를. 경매대금 완납일. 경매대금 완납한 날 속일 수가 없죠? 이해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판결문. 이 판결문은 안 적혀 있지만 확정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야. 확정된 판결문 속일 수가 없죠? 그러나 과로,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에 한 것은 제외. 화해만 밑줄 그어요. 서로 합의하잖아. 그럼 조서를 꾸미는 거요. 화해 조서도 판결문의 일종이다. 그럼 짜고 하는 거는 사실을 못 써요. 화해 조서는 등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는 거야? 사실상.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계약상. 일로 가라는 얘기야. 5가지가 아닌 건. 그래서 화해 조서가 나오면 사실상 하면 틀려요. 계약상으로 가라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은 법인장부로 증명했죠? 법인장부로 증명해도 법인장부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있어요?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죠?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분양대금 완납일.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이해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예요. 독수리 오형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만 쓰되 뭐는 주의하자 판결문, 화해 등은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계약서를 인정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도 있고 나와 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단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라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거예요. 이 지문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 경과자가 붙어야 돼요. 이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취득일 하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에요. 취득일은 항상.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잔금 지급일. 알고 있다는 거요. 계약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이에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기간이 대부분 2달 정도면 다 끝나. 2달, 큰 날 작은 날에 있죠? 그래서 60일이 나온 거예요. 이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61일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연부.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연부. 할부가 아니라 연 단위로 주력하는 거죠? 이 연은 어떤 년이야? 어떤 년? 2년.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면은 연부라 그래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연부자가 들어가야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절대로 이해는 계약상을 쓰면 안 돼. 사실상. 왜 사실상만 쓸까요? 주로 연부거래는 개인끼리는 안 일어난다고요. 계약서를 10년 썼다. 연부죠? 이 학원 건물 파는데 계약서 10년 쓸 일이 없어. 주로 연부거래는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사실만 써요. 사실만. 그래서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연. 절대 기억연하면 큰일 나요. 사연. 사실상 연부금 사연 줄여서. 자,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썼습니다. 100억짜리 부동산이야. 100억짜리 부동산 국가로부터 취득하는데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5번 나누어서 주는 거죠? 5번 이렇게 나누잖아요. 5년 썼어. 그럼 한 번에 얼마씩 주는 거야? 연 단위로 20억. 그래서 취득세를 몇 번 내야 돼요? 5번. 5번 내야 돼요. 5번.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됩니다. 이렇게 독립된 취득으로 봐요. 이런 법이 없다면 5년 하고도 엔드 60일 기다려야죠. 세금 뜯긴다고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원래 원칙은 뭐다? 5년 엔드 60일이죠? 못 기다린다 이거죠. 법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걷겠다 이거지. 그럼 꼼수 부려 금액이적인 거는 얼마씩 써? 계속 계약서를 50만원씩 쓰잖아. 계속 50만원 면세점이죠? 계속 50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러면은 계속 세금이 없잖아.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면세점. 그럼 이렇게 쓰면 계속 세금이 없어. 그래서 50만원 여부 뭐 따질 때? 면세점 따질 때는 어떤 금액을 갖고 50만원 여부를 판단하나요? 전체 합쳐서 총 금액을 합쳐서 따진다고요. 면세점은.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연부 취득의 경우는 뭐다? 총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점. 연부금 지급 금액을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이런 경우 200만 원이 돼서 과세하겠죠? 총 연부금 금액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총차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과세표준 따질 때는 그래서 연부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과세표준 따질 때는 뭐다?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표라고요. 그러나 면세점 여부를 따질 때는 뭐다? 총 연부금액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나옵니다. 다시 과세표준 따질 때는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표라고요. 20억. 알아들었어요? 이럴 때 면세점은 얼마야? 50만원 5번이니까 250. 과세한다고요. 50만원 넘으니까. 그래서 연부는 과세표준인지 면세점인지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다 끝났네. 다 끝났잖아요. 자, 그리고 원칙이 세 가지예요. 선등기가 있을 때.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뭘로 간다? 등기 등록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지. 유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유상만 정리하면. 됐죠? 거기 네 번째 칸에 보면 사실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뒤에 게 답이죠? 등기 등록일 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 선등기.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거는 없어져요. 항상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안 하고 다음과 어느 안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것도 60일이에요. 계약이 해제됐다고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는 아무 때나 해제시키면 안 돼요. 60일 법정 신고기한 안에 해제를 시키되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거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포인트는 60일이에요.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면 취득이야 무조건. 아니하고 엔드 60일. 서류를 제출하라 이거지. 그래서 입증받아라. 그래서 숫자가 60일, 60일. 위에도 60일. 지금도 60일. 30일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유상이 끝났네요. 그 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돼요. 무상. 읽어보면 된다고요. 이제 무상 나왔잖아요. 자, 증여는 취득일 현재다. 계약일. 취득세는 행위세죠? 계약일. 근데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세. 양도세는 절대 계약일을 쓰면 안 돼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이에요. 증여받았을 때. 왜 계약일로 쓸까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걷죠. 왜 양도세는 받은 날이에요? 양도세는 받아야 소득이 되는 거죠? 양도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예요. 받은 날. 취득세는 이렇게 가요. 취득세는 왜 계약일이다? 빨리 거두려고. 왜 양도세는 받은 날이다? 받아야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야 세금 계산하죠.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5, 6월 달은. 비교가 안 되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자, 단 계약일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당연히 등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상소는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받으면 유증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로 갑니까? 원시. 읽어보면 되는 거야. 할 게 없어요. 원시 이번에는. 원시. 꼭대기. 자, 건축 또는 개수했다. 취득일이 언제다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법조문대로 가야 돼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틀릴 수도 있어요. 법조문대로 간다. 중 빠른 날. 그리고 과로를 물어볼 때는 중 빠른 날을 못 써요. 과로를 물어볼 때는 중 빠른 날을 안 쓴다고요. 한번 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그럴 때는 중 빠른 날 안 써. 전에 나오면 이 뒤에가 답이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 빠른 날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 뒤에 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되고. 자, 환지처분 소유권이죠. 뭔 뜻이에요? 이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받은 거예요. 이 주택을 정비법에 의해서 뭐다? 소유권 이전받은 거라고요.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주택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을 환지처분받았죠? 원시취득입니다. 처음이니까. 그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중요한 거는 중빠른 날. 그래서 소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답이에요. 중빠른 날.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을 환지로 받으면 뭐다? 환지를 받으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그 다음 주택을 정비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받았을 때는 뭐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왜? 주택이니까 미리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죠? 야, 중빠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조합원용 뭐를 취득한 거야? 토지. 이거는 조합이 취득한 거예요. 토지는 알아들었나요? 토지를 취득했잖아 이번에는. 그래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법 용어를 갖다 씁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면 공법용어. 중요한 거는 조합은 중빠른 날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조합은 미리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자, 그 다음 매립 간척했다.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 절대 이 지문은 준공검사일하면 안 돼요. 세법은 인가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효 취득. 자, 시효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시효가 완성된 날.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완성일이에요. 완성일. 왜 완성일이에요? 취득세는 행위세잖아. 20년이 돼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시효 완성일. 그리고 양도세는 조심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양도세는 점유 개시. 그래서 시효 취득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돼요.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20년이 되는 날 완성일. 그리고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서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과거로 돌아가죠. 양도소득세는 점유 개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면 오늘 취득세에 충실하자. 양도세 할 때 더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취득세 물어보면 또 정신이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세법은 뭐다? 기출문제를 반드시 그거 딱 했다가 다 풀어볼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는 엄청 많기 때문에 엄선한 그 백선을 딱 봐서 오늘 배우죠? 그럼 다시 한번 딱 풀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이번에는 무슨 취득이다? 이번에는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도 특징이 원칙을 물어볼 때는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예외를 물어볼 때는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예외가 뭐예요?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동그라미 쳐. 그럼 이전은 뒤에 게 답이잖아요. 임시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을 쓰면 안 돼요. 원칙은 중빠른 날. 그러나 이전에 나오면 중빠른 날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바로 등기일 등록일. 민법 제83고조. 이게 이혼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등을 얘기해서 뭐를 받은 거야? 재산분할. 그럼 취득세 내야죠? 재산분할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그건 단서조항이 없어요. 바로 등기등록일. 뭔 뜻이에요? 등기할 때까지 취득세 내라. 근데 영수증 받아서 등기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단서조항이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등기등록일은 선등기를 하거나. 그죠? 그러나 이거는 재산분할은 바로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뭔 뜻이라고요?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내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32쪽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 취득세 배웠잖아요. 취득세 배웠잖아요. 옆에 양도세가 나와 있어요. 자, 취득세 나와 있잖아. 일반적인 거는 뭐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상.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등기등록이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단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그러나 양도세 봐요.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만 쓴다고요. 그리고 등기접수일만 쓰고.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계약상을 써. 일일이 사실 준 날을 확인 못 하잖아요. 정부가. 5개 빼고는 다 이거를 써요.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절대 이해를 안 써요. 이해만 쓴다고요. 사실상. 양도세는 계약상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시험 볼 수 있어요. 취득세에 충실해요. 그냥. 왜 양도세는 사실상만 써요? 왜? 속이니까. 그러나 취득세는 이거
이거 안 속이는 거, 이거 안 속이는 것만 일로 가. 나머지는 다 일로 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주택 몇 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예요. 2년. 하루 모자라잖아.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죠? 하루 모자라면 과세야. 그럼 뭐를 뜯어고쳐? 계약서. 안 된다 이거지. 사실상 즉 금융거래를 한 날만 믿어주는 거야. 자, 연부 배웠잖아. 취득세는 연부. 무슨 년? 4년. 그러나 양도세는 장기할부라 그래요. 소인사 중 빠른 날. 자, 상속은 똑같고 증여 딱 별표시. 증여. 취득세는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세금 빨리 거두려고. 양도세는 받은 날. 그리고 건축, 원칙, 취득세는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중빠른 날. 그 다음 제1할에 시효취득, 완성일. 완성일 양도세는 점유개시 이렇게 달라요. 시효취득. 잠깐 취득세만 잘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가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가나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뭐냐고요? 취득가격.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에요. 종과세, 취득가격. 그리고 이것도 뭐만 정리하면 돼요? 유상.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똑같아. 여기도 하나, 둘, 셋 유상만. 복잡하니까. 자, 여기 봐요. 원칙. 그리고 뭐가 있다? 원칙 뭐가 있다? 예외. 그 다음 뭐가 있어?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좋아.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잖아. 이 경상도는 보지도 않아요. 뭐 읽어보세요 그래도 한두 명만 있고 읽지도 않아요. 보수적이에요. 진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어. 반응이 없는데 저만 떠들면 뭐예요? 가만히.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부산이나 대구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 보니까 보수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누구 찍었을 것 같아요? 에? 에? 저는 심상정이 찍었어요. 왜 저는 기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심상정이 선거운동원이었어요. 불쌍해서 하나 찍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준표 찍었어. 우리 아버지는 교사 출신이라 영원한 보수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신교육을 시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전화가 안 왔더라고. 옛날 꼭 선거 전에 전화 와. 너 누구 찍냐 그러면 보수 찍어요 그렇지. 요즘 아프니까 전화번호 까먹었어. 공부하자고요. 그러나 누구를 찍든 중요한 거는 새 대통령이 탄생했네요. 그죠?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깔보고 일본 더 깔보고 중국은 아예 깔보고 북한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단은 누구를 찍었든 상관없이 참 잘 되기를 바라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자, 유상. 자, 원인이 유상이에요. 자, 칠판 봐요. 자, 취득가격.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한다고요. 뭐를 신고하는 거야? 취득 당시 가액을. 여기 보세요. 신고하는 거요.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하는 거예요? 연부 금액을 신고한다고요. 그럼 예외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뭘로 간다?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언제나. 잘 들어요. 왜 여기 뭐가 붙었어요? 사실상.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몇 개가 있어요? 6개. 잘 들어요. 여기는 5개가 있죠? 5개가 있어요.
다섯 개 똑같아요. 날짜도 믿어주지만 가격도 믿어준다. 하나가 더 탄생했죠? 하나가 뭐가 탄생합니까? 검증받은 거래. 그래서 토탈 6개입니다. 그래서 6개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중요한 거는 시가 표준액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갑니다. 큰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이게 다 끝났잖아 이제. 6개는 언제나 사실상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요.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꼭대기 보세요. 원칙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다만 연부가 들어갔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를 신고해야 돼요? 연부금액. 괄호가 중요해요. 그럼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합니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이거 20억.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1.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을 때도 당연히 시가표준액. 시험은 2번 유지로 나오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클 때요 적을 때요? 적을 때. 항상 적을 때. 적은 경우는 뭐다?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으로 가고. 자, 그 다음 믿어주는 거 6개 나와 있죠. 1. 국가. 2. 수입. 똑같아. 3번 공경매. 똑같잖아. 그럼 공경매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뭐예요? 공경매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 경락대금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 별 하나 딱 붙이고. 지대로 나왔네.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이에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것만 믿어줘요. 괄호 밑줄고 화해조서 하나만. 이거는 제외. 화해조서는 제외라고요. 화해도 조서를 꾸미면 판결문의 일종이라고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외하니까 둘 중 큰 걸로 가라. 무슨 계약상이야 지금. 지금 왜 이거를 답하냐고. 하필 이거 왜 이거를 답해. 이거 답하. 이건 취득 날짜요. 괜히 여기 이걸 안 지워서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면 둘 중 큰 걸로 가라는 뜻이에요. 원리가. 이게 아닌 건 나 일로 간다고요. 일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법인장부. 법인장부도 등등등등 뭐다.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면 믿어준다. 밑줄은 필요 없고. 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과세표준이 뭐예요? 분양가격. 분양가격 속일 수 없죠?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검증. 딱 붙여요. 한번 읽어봐요. 6번. 시작. 자, 이거는 계약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받은 거예요. 그럼 검증받은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해서 믿어준다. 중요한 거는 검증을 물어봤을 때 뭐를 물어볼 수 있어? 취득 시기, 날짜.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취득 시기는 예? 취득 시기 날짜. 5개가 아니잖아. 5가지가 아닌 건 전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날짜와 과표를 혼돈하지 말라고요. 날짜는 안 믿어줘요. 거래 금액을 믿어주는 거지. 검증,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 날짜를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쓰면 안 돼요. 5가지가 아니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 검증 잘 정리해 놔야 돼. 여기 보세요. 이거 항상 이거 5개
이쪽은 5개를 보면 다 이거 다 빼고는 다 계약상. 응? 여기는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딱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간주 취득 등 나오잖아.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 나왔죠? 뭐가 있나요? 증가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요된 비용. 자, 지목 변경은 개인이 하면 뭐예요? 증가한가요? 절대 소요된 비용 쓰면 안 돼요. 지목 변경을 법인이 하면 절대 증가한 가액 못 써요. 소요된 비용.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증가한 가액 개인이야. 그러나 옆에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된 비용 입증 증명할 때는 법인은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은 투기 목적이므로 증가한 거예요. 법인은 공급 목적이므로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고요. 그 비용.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미니 강의 표 하나 딱 붙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대로 지목 변경했다고요. 이렇게. 원래 지금 이 시기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1억짜리가 지목 변경해서 5억이 됐네요. 5배 때 뛰었네. 그럼 증가한 가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개인은 4억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그럼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들어가죠? 소요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3천만 원. 그럼 법인은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된다? 3천만 원.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이거. 개인은 세금 많이 나오죠?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다고요. 개인은 증가. 그럼 이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증가한 가액을 신고한다.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개인은 뭣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증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니 강의가 그거예요.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 여기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즉 시가 표준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거래 가액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계산할 때 증가한 가액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차액 뺀 가액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뭐만 쓴다? 소요된 비용. 암기하면 안 돼요.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개인은 법인은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을 덜 걷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 신축, 재축. 넘기지 마세요. 왜 그렇게 홀라당 넘기려고만 그래요? 살다 보면서 성격이 깐깐하거나 급한 사람은 참 인생이 피곤해요. 그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특히 급한 사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죠. 그죠? 우리 집 사람이 성격이 엄청 급해요. 저는 느긋합니다. 떠들더라도. 느긋느긋해서 조화를 갖고 살아가요. 우리 집 사람 굉장히 급해. 그래서 아들을 둘이지만 꽉 잡았어. 5살부터 막 집어던져. 우리 사람은 아들 둘이니까 목소리도 옆집 아줌마보다 20배가 더 커. 지금 아들 둘인데 엄청 못하잖아. 다시 태어나면 조용한 여자랑 살고 싶어.
원래 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신축, 재축은 뭐만 쓴다? 소요된 비용만 써요. 소요된 비용만. 나머지 중축 등은 뭐다? 절대 소요된 비용을 안 쓰고 증가한 가액만 쓴다고요. 이렇게. 자, 신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 왜?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신축, 재축은 새롭게 짓거나 다시 짓는 거죠. 맨 땅 위에. 그러나 중축, 개수 등은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연면적을 늘리거나 등등등 하는 거죠. 증가한 가액. 신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 신축,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이러니까 물어봐. 왜 없냐?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요. 맨 땅 위에 다시 짓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시가표준액. 용어라도 알아야 돼요. 시가표준액 용어.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용어. 시가표준액. 공시된 가격이 있는 경우만 알면 돼.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공동주택은 토지 건물을 특징이 통합하여 합쳐서 발표하죠. 공동주택가액. 단독주택도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시가격.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리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이렇게. 공시가격 세 가지예요. 지방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무슨 용어로 사용해요? 기준시가로.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똑같은 거라고요. 자,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시가표준액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공시가격도 개별공시지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한 봐요, 거기. 토지주택 외의 건축물, 학원건물 이런 거, 상가건물, 어쩌고저쩌고 쭉 다 필요 없어요.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뭐다? 산정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양걸어서 한번 믿어주는 게 또 하나가 나오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법인이 아닌 자가 뭐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법인이 하면 큰일 나요. 개인이 건축하거나 뭐 수선한다? 대수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그 뜻이에요. 90% 넘는 가격. 그래서 공사를 박스의 1번 법인에게 맡깁니다. 그럼 법인장부로 증명해야죠. 그리고 공사를 2번은 뭐다? 개인에게 맡깁니다. 그럼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그래서 1번, 2번 등을 합쳐서 취득가격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주겠다는 뜻이에요. 90%. 그래서 시험은 80%로 나와요. 숫자 장난한다고요. 90%, 100분의 90. 여기 보세요. 개인이 어디 살아? 개인이 어느 학교 다녀? 건국대학교 건대. 건대잖아,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에. 대구에 있다고, 대구에. 90%. 그냥 외워요. 건대 대구에 있다고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장어 종일 외워봐 한번. 제가요 진짜 첫사랑이 건국대학교 졸업한 애야. 이 애가 졸업해서 어디 근무했냐면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어. 근데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변호사랑 짜고 불법을 저질러온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날 5년쯤이 되니까 행방불명이 돼.
그래서 헤어졌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꽤 있어. 그 중에서도 고차원적으로 나쁜 놈이 변호사야. 알아들었나요? 변호사, 중개사 되게 착해. 자 보죠. 그 다음 양거로 4번. 그러면 양거로 4번 봤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거 6가지가 아닌 거. 6가지가 아닌 거 결국 어떻게 한다? 둘 중 큰 걸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6가지가 아닌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 쓸 수가 없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이거 6가지가 아닌 거. 6가지가 아닌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지 못하죠? 그럼 둘 중 비교해서 큰 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1번 증여받았잖아. 그럼 증여받으면 거래가액이 없잖아. 사실상 취득가액 못 쓰죠? 그럼 1로 가는 거야. 1로. 증여상속은 1로 가잖아. 부당한 거래도 원칙은 1로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팔아먹는 거를 생각한다면 증여상속도 거래가액을 적고 들어갈 수 있어. 적는 순간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필요 없고 3번 나왔잖아. 화해줘서. 별차 화해줘서. 원칙은 어디로 가? 신고가액. 화해줘서 신고가액. 비교해요. 적게 신고하면 1로 가는 거예요. 항상. 둘 중 큰 걸로 간다고요. 화해줘서. 화해줘서만 알면 돼. 결국 원리가 뭐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6가지가 아닌 거는. 그 다음 제일 밑에 봐요. 검인계약서. 이거 다 짜고 쓸 수 있어. 국가에 제출하는 계약서 다 신고하는 거야.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계약서는 안 믿어줘요. 믿어주는 거는 뭐예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 이거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런 검인계약서도 짜고 적을 수 있다고요. 5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둘 중 큰 거.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증여상속 받으면 과세표준이 뭐예요? 거래가액이 없잖아. 이거 적고 싶으면 적는 거야. 금액을 적는 순간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뭐다? 증여상속 받으면 1로 안 가요. 팔아먹는 거를 가정한다면 이거보다 크게 적어. 그럼 세금은 취득세는 많이 나오죠?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세가 절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가격의 범위. 자,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지금까지 뭐 배웠나고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결정방법. 이거 배웠죠? 딱 중심은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연분은 언제나 무슨 년? 4연. 이렇게 딱 하고 이쪽은 6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자, 그 다음 35쪽. 이번에는 뭐예요?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가격의 범위로 갑니다. 자, 다 같이 꼭대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밑으로 가요. 이전에 돈 나간 게 취득이야. 이후에 나간 거는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이전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결국 취득가액은 뭐 이전에 돈이 나간 거, 간접 비용과 뭐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비용. 직접 비용을 더해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간접 비용.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간접 비용만 알면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건축합니다. 갑돌이가 건축하면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들어가지?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갔다. 그럼 100억 돈 나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비용? 직접 비용. 건축비가 100억 들어갔으면 100억이 직접 비용이요. 돈 나간 거. 그럼 금융비용 들어가죠? 돈을 빌려다 일부는 지을 거 아니에요. 이자. 금융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금융비용은 포함하는 거예요. 이자. 그럼 얼마에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101억. 원가에 포함한다고요. 금융비용은. 그래서 101억이 내 본전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사실상 취득하잖아. 이거 돈 나가는 거지. 돈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 알아들었나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 비용이야.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취득할 때 중개사 끼고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중개보수가 들어가잖아. 그럼 중개보수는 사실상 취득가액에 더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다?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박스 위에 안 읽은 게 있죠? 세 번째 줄여봐요.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는 할인된 금액이다. 5글자예요.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격이라고요. 이거는 이해되나요? 자, 당초 약정액. 당초 약정액이 3억이라고요. 그럼 취득가격이 얼마야? 3억이잖아. 근데 이거는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그럼 대금 지급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근데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한 방에 지급하니까 가격이 다운되죠? 2억 5천. 2억 5천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이해가 아니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얼마를 할인받았나요? 할인액. 할인액이 얼마가 된다? 5천. 이거는 내 돈이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외하고.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내 돈이 나간 거. 그럼 할인액은 제외. 취득가액에서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할인 금액. 여섯 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말 국어 실력 테스트예요. 제외. 알아들었어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 받은 금액. 제외.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왼쪽 오른쪽. 절대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왼쪽 오른쪽 봤어요? 자, 왼쪽 건설이잖아. 금융비용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금융비용. 그러나 두 번째는 정리해야 돼. 2번은 반드시 법인이 취득했느냐 개인이 취득했느냐 구분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만. 2번은 뭐예요 이거? 할부 또는 연불로 계약했네. 이자 나가지? 연체료 나가죠? 법인은 무조건 포함합니다. 왜? 장부로 증명하니까.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네요? 장부가 없잖아. 제외. 정부가 몰라. 이거는 법인, 개인을 구분하자.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무조건 포함해요. 개인은 장부로 증명 못하니까 무조건 제외. 일일이 정부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왜 더합니까?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왜 더해? 이거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갈 부담금이야. 의무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왜 포함합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용역비, 수수료 이런 거.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 한다고요. 이거 외우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 5번은 왜 더 합니까? 당사자 약정한 거니까 조건 부담하라. 돈 나갈 거잖아. 채무 갚는 조건. 왜 포함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다 나갈 돈이잖아.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잖아. 왜 매입합니까? 채권을. 등기 칠 때 채권 번호가 있어야 등기를 받아줘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구입해서 만기 전에 팔아먹잖아. 그럼 손해나죠? 은행 가서 손해나. 매각차손. 그럼 손해난 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걸로 봐서 더해줍니다. 손해났잖아.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번. 오른쪽 광고 선전비는 왜 제외합니까?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을 위한 게 더하는 거예요. 광고 판매를 위한 거는 취득가액에 더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2번이잖아. 전기가스. 누가 분담하는 거다? 이용자가. 이용자는 언제 부담해? 입주 후에 돈이 나가잖아. 취득 후에 나가는 거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전기가스. 이러니까 부산 어떤 분이 질문해. 저는 한 달 전에 열쇠 갖고 들어가서 3시간 가스를 켰대. 미리.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당연히 제외하겠죠. 그죠? 미리 들어가서 뭐 이틀을 썼대. 자, 그 다음. 자, 3번. 3번은 왜 제외합니까? 이거는 취득과는 별개니까. 별개니까 제외.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제외.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옆에 적어. 환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받으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환급받으니까 제외한다고요.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아버리니까 제외합니다. 그 다음 5번에 하나 적어요. 5번. 세 글자로 적어요. 할인액. 할인액 적으라고요. 이건 제외하는 거죠? 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할인액.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쉬어야 되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나중에 팔아먹죠? 포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취득세는 조금 많이 내더라도 양도세 폭이 더 많이 준다고, 많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안 판다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면 제외하는 게 낫겠죠? 대부분 포함하는 게 낫다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해요. 쉬었다.